자, 온범의 오늘의 뉴스죠.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과 함께 오늘의 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부산교육청 신청사 관련 내용입니다. 네. 참 논란이 많았는데 부산시 교육청에서 전포동 옛 중앙중학교 부지죠. 놀이마루 여기로 확정을 했다고요. 네, 어제 시교육청은 올 하반기 내에 전포동에 있는 놀이마루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사 건립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신청사의 준공 시기는 2030년으로 하고요. 입주는 2031년을 목표로 한다. 이런 내용도 밝혔는데 현 청사 부지는 제2연수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이제 3개의 부지를 대상으로 그동안 검토를 해왔었죠. 이번에 결정이 된 약 14,273제곱미터의 놀이마루, 또 25,900제곱미터의 현 청사, 그리고 약 7,343제곱미터의 부산시청에 있는 후면 주차장 부지, 이렇게 3곳을 검토를 해왔었는데 네네. 최종적으로는 놀이마루 부지를 이제 신청사 부지로 확정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내년 초에 교육부 타당성 조사를 이제 의뢰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투자심의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이제 거쳐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내년까지 이 작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부지 면적만 봤을 때는 새 후보지 중에서 중간 규모 정도 되긴 네네.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인 누리마루의 부지를 신청사 부지로 선정을 하면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공청회 당시에는 현 청사 부지가 좀 현실적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면 예산도 이제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지적한 것처럼 이 놀이마루 부지는 요즘 우리 부산 청년들에게 가장 핫 플레이스라고 할 수 네, 있죠. 예. 이제 전포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보기 드문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공간만큼은 정말 좋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이제 신청사를 짓게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이제 교육청의 업무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곳이 일단 교통 혼란이 되게 심한 곳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현재는 이제 운영이 중단돼 있습니다만 대중교통 전용 지구이기도 합니다. 그래 되면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이제 이게 만약에 다시 재활성화되면 차량이 일반 차량은 왔다 갔다 못 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차량으로의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과연 했을까, 이런 생각 좀 들긴 합니다. 또한 현 청사 부지는 면적도 가장 넓지만 알려진 대로 이전 교육감 시절에 인근 부지도 많이 매입을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청사 건립 시에 모든 건물을 이제 새롭게 짓는 게 아니라 이제 별관동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어서 이게 이제 그 건축비 절감 등의 효과도 있다, 이런 문제도 그런 판단도 있었죠. 그래서 공청회 당시에 현실적으로 현 부지에 새로운 청사를 짓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교육청은 일반 시청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는 민원인들도 좀 한정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이 결정이 이제 논란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제 중앙투자심사까지를 무사히 통과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현수 교육감 때 이제 이렇게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네. 다른 부지를 찾는다 막 하는데 사실 별관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예. 시교육청 가보면 그렇게 이렇게 낡았는가? 물론 주차가 살짝 불편하긴 네. 합니다. 주차 공간이. 그런데 놀이마루는 정말 서면 한복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주차 공간 만든다고 해서 그 앞은 더 막힐 것 같은데. 한수 교육감 지금 저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글쎄요, 이렇게 막 밀고 나가도 되는 건지 좀 걱정이 좀 태산인데, 시교육청에서 신청사를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논란이 컸던 만큼 건립 과정에서나 이후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제시됐다고요? 예, 일단 도심 중심부에 있는 공공부지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한번 사라지면 이게 복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중앙중학교가 폐교되고 그곳에 이제 놀이마루라고 하는 청소년 문화공간이 생겼을 때 대단히 예. 지역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또 실제 기대도 컸던 이것도 사실인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부전도서관 재건축 관련으로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놀이마루 부지와 연계해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전도서관의 단독 형태가 아니단 말이죠. 네. 이게 같이 연관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번 교육청의 결정으로 부전도서관의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련돼 있는 곳도 이제 같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 좀 우려와 또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문화 복합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시설은 그 기능이 커질 수밖에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현청사 부지를 제2연수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큰 부지를 제2연수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좀 막연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도 있고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고요. 일단 교육청이 결정한 이상 행정 절차는 아마 밟아 나가게 될 텐데 이전 대상 부지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현 부지의 활용성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사회와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면 어땠을까는 그런 아쉬움도 굉장히 큰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지자체가 처음 할 때는 다 이런 문화복합시설로 만든다고 해요. 네. 했는데 짓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실제로는. 강당만 활용 정도 하고 예. 대부분은 이제 그냥 공공성 자기들 청사로 활용하는 경우가 예.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좀 우려가 현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우려하고 아쉬운 부분이 현재 많은 상황인데 앞으로 좀 중투심 통과가 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해수욕장 관련 소식이거든요. 올여름 진짜 무더운 날이 너무 좀 심했는데 앞으로 다가올 여름은 더 더워질 거란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수욕장 개장 기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9월이 된 요즘도 뭐 아직 낮 기온은 30도를 넘죠. 아직도 반팔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올해 여름이 이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만큼 이제 우리나라 여름은 7, 8월이 아니라고 이제 7, 8월은 한정되지 않는다. 뭐 6월, 5월부터 해서 9월 중순까지도 이제 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해수욕장의 개장 시기도 좀 기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송정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만 6월 1일자로 개장을 하고요. 나머지는 여전히 7, 8월에 한정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입수를 허용하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말 무더운 날씨를 피해서 좀 이른 피서객 혹은 이제 뭐 지각 피서객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네. 이런 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예. 물론 낮 기온과 달리 이제 수온은 보통 통상 8월 15일이 지나면 좀 낮아지긴 하는데 요즘은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아직도 좀 따뜻하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변화된 날씨만큼 수온도 덜 낮아지니까 이용객이 폐장 이후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 이걸 좀 더 늘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해수욕장 제외하고 결국은 이제 7, 8월에 본격적으로 문을 네. 여는데 그만한 이유도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행정당국 그러니까 이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이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인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전 요원도 집중 배치를 해야 되고 해수욕장을 개장해서 운영하는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에너지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응급 구조대라든지 또 뭐 입수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 이런 대책들이 같이 나와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장기간 운영할 경우에 행정력이 그만큼 들어가니까 이제 부담도 커지는 부분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 워낙 이제 폭염도 심하고 또 지역 상권이나 관광객들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어차피 폐장 이후에도 뭐 이 기사 보니까 지금도 뭐 몇백 명의 분들이 입수를 하고 있다고 예, 하니까 예. 네네. 어차피 뭐 관광객 통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개장 기간 연장해서 안전도 보장하는 방안이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입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또 일부 해수욕장은 8월 말까지로 돼 있다가 지금 9월 첫째 주까지로 연장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예.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올해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태풍 이런 게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만 어떨 때는 또 태풍이 너무 많이 오고 많이 오죠. 폭우가 네. 너무 많이 오면 해수욕장이 개장해도 뭐 개장 안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워낙 날씨 변화가 심한 거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섣불리 결정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또 폐장 이후에 관광객들이 또 몰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 사고 예. 이런 것도 굉장히 그렇죠. 많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해수욕장이니까 뭐 입수 이런 게 또 가장 주목적이자 중요한 경험이겠고 해수욕장의 컨텐츠는 맞는데 또 야외 공간이고 말씀하신 대로 날씨에 대한 네네. 예측이 좀 쉽지 않은 거면은 좀 다르게 특징에 맞게 탄력 운영을 한다든지 좀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기보다 기본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 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계획들을 미리 세워두면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인력 배치라든지 안전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워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고.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주 정도 탄력 운영하는 거는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해수욕장처럼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도리어 이제 최근에 부산 지역 해수욕장마다 이게 좀 특화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를 많이 해서 이런 컨셉을 잘 발전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다. 실제 송정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꼭 7, 8월 아니어도
서핑들을 서핑하러 많이 많이 하잖아요. 오시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예. 부분들도 거기는 대신 안전요원이 확실하게 배치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뭐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송정 같은 경우는 이미 서핑, 광안리 같은 경우는 패들보드, 또 다대포는 지금 어싱이라고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 하게 최적화된 그런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뭐 이런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즐길 거리를 중심으로 전면 입수 허용하기보다 안전요원을 좀 특화된 내용에만 배치를 해서 행정의 에너지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이고 또 해수욕장만의 특징도 살리고 하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펴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되고요. 그 외에 이제 주변 지역과의 어떤 연계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또 해수욕장 인근의 공간들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을 한다면 부산 지역 해수욕장들이 워낙 뭐 인지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특성들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에너지를 좀 쏟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은 시도지사 협의회 관련입니다.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저출생과 지역 소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 주실까요? 내일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이제 2024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좀 주목을 받는 거는 시도지사들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서 예. 네 가지 세션에 따라서 뭐 저출생 문제라든지 지역 소멸에 대한 해법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내용들 경험담을 나누는 이런 자리를 이제 직접 모색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 이런 이제 슬로건 아래에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들을 어쨌든 대안을 내겠다라고 하는 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이제 기조 세션에 포함이 돼서 이제 기조 발제를 하게 되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구 감소 대응 세션에, 그리고 박한수 경남지사 등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시도지사들은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발표할 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래 시도지사들이 직접 주제와 관련된 발표를 한다는 게 참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좋은데, 근데 이게 지방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뭐 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은 네네. 이 지방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문제도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 부산에 이제 글로벌 허브 특별 도시 이제 도시 특별법이 지금 예, 이제 예. 심의를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도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법안만 단독으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천 관련 특별법 또 뭐 그 경기 북부 특별법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함께 상정돼 있고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자면 어떤 지역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지방만이 아니라 국가적 경쟁력으로 삼는 이런 특별법이 아니고 지금 지역끼리 거의 나눠먹기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방 간에 이제 서로 경쟁하는 이런 현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만 하더라도 참여정부 이후에 안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각 지자체가 서로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복잡하니까 중앙정부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각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경험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단일된 목소리 그리고 네, 종합 네. 발전이 아니라 지역에 특화된 어떤 지역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같이 모색해서 이번에 뭐 충남은 어떻게 하면 경남은 어떻게 하고 부산은 어떤 전략 발전 계획을 가지고 이걸 중앙정부에 같이 요구하자, 이런 단일된 목소리가 사실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이번에도 좋은데 다음번 만약 이런 정책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이런 쪽에 좀 집중해 주기를 좀 바란다 이런 목소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부산 YMC 홍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